여섯 번째 파트는 사역동사입니다. 자, 사역동사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사역동사라는 건 뭡니까? 주어가 목적어에게 보어의 행동을 하라고 부탁을 한다거나 명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허락을 해주는 형태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한다, 부탁을 한다, 그 다음에 강요를 한다, 명령을 하는 거죠. 강요라는 게.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make와 have와 let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make, have, let.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make 같은 경우가 강요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have는 의외로 이제 부탁입니다. let 같은 경우는 이제 허락의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 그 수능 문제라든가에서도 보게 되면 문법 문제나 수능 문제, 독해에서 보면 make가 가장 많이 쓰여요. make가. 그러니까 주어의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거죠. 쟤를 이걸 꼭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make 쪽으로, 그 다음에 그 의지가 이제 적어질수록 make에서 let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의 의미 때문에 우리가 사역동사를 배우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오형식과 관련돼서 아주 특이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내지는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다 이제 목적어를 적어주게 되겠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각동사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이 목적격 보어에 쓰여있는 행동을 하는 거면, 그러니까 시켜서 하든 부탁을 하든 허락을 하든 하게 되는 거면 동사 원형을 적어주게 되겠고, 그와는 반대로 얘네가 의지가 없습니다. 즉 행동을 할 수 없는 녀석들인데 이를테면 사람이 아닌 사물인 경우가 되겠죠. 목적어 자리에. 그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과거 분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자면 사람이 오면 동사 원형, 그다음에 사물이 오게 되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꼭 이렇게 100%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예를 통해서 이제 감을 좀 익혀보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느냐? 세상에 12시간이나 일을 한다고 하네요. 12시간이나 하루에.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그냥 일을 합니다 라는 자연스러운 평서문이죠. 근데 그 학생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아니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걔네들한테 하루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강요가 나오겠죠? 강요의 뜻을 지니고 있는 동사를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들이 시키고 싶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문장과 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문장과 요 두 개의 문장을 섞어주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들은 시킵니다. 우리가 12시간 동안 공부를 하도록. 그러면 이 녀석을 섞어서 써보자 이겁니다. 섞어서 쓰면 어떤 문장이 되느냐? they make, 그들이 명령하거나 시키거나 강요하는 건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they make.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오형식의 형태로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will을 이제 make us로 바꿔주게 되겠고, work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위에서 원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동사의 원형인 work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hours인데 o를 썼네요. hours a day.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죠. 하나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I drive a car. 자, 이 녀석은 해석을 하면 내가 이제 자동차를 몬다란 얘기죠. 근데 나는 굳이 자동차를 몰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 내게 부탁을 합니다. 색깔을 맞춰주죠. 자, 이렇게. 색깔을 안 바꿨네.
부탁하다. 뭡니까? have가 되겠죠? 근데 이제 한 명일 테니까 누군가 부탁하는 건 이제 has로 적어줍시다. 자, 그래서 someone has 하고 누군가 부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과 내가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라는 문장을 역시나 결합시켜주면 누군가 나에게 자동차를 운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오늘은 이상하게 유난히 저 오타가 많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 오형식 문장의 형태로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I를 뭐로? me로 바꾸고 역시나 내가 운전을 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시켜서 하든 뭐라든 어쨌든 내가 그 행동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e drive a car 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아무리 목적격 보호로 동사가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 동사는 성질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자동사였던 work 뒤쪽에는 시간 표시 부사구를 적어드렸고요. 전치사구를 쭉 적었죠. 오케이, 자동사는 전치사구가 결합한다. 그 다음에 타동사인 drive, 뭐뭇을 운전하다라는 녀석 뒤에는 car라는 뭘 적어줬습니까? 따로? 오케이. 뭐를? 목적으로 또 적어줬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만약에 이 자리에 ask와 같이 오형식 문장 구조를 또 쓰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ask, someone, 또 to 부정사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보죠. 저번 시간에 배운 문장을 결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자, 맨날 그들 하니까 좀 그러니까 my professor, 제 교수 되시는 분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뭐 하라고 하냐면 to go out. 나가라고 지금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또 할 겁니다. 이 문장을 가지고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My professor asked me to go out. 자, 이 교수가 나한테 나가라고 한 게 누가 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면 또 someone이라고 써야 되겠네. 뭐랄까, let을 써보자. 누군가가 그냥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이 교수가 나를 내쫓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위에 학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장이라고 칩시다. 학장이 허락을 해주는 거야. 뭐라고? 뭘 허락하는 거죠? 교수가 나를 밖으로 내보내는 걸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을 이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어떻게 이어주면 됩니까? Someone let my professor 내 교수가 뭐 하는 걸? ask me to go out.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 녀석을요, 보호 자리에 써야 되니까, 원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형으로 바꿔줍니다. 이 녀석이 과거형이었다고 해서 과거분사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논리상 이걸 할 수 있느냐, 시키든 허락을 하든 강요를 하든 부탁을 하든 상관없이 얘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원형, 얘가 이렇게 되는 거면 과거 분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가 이 행동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를 그대로 ask를 적어줍니다. 즉, someone let my professor ask me to go out. 자, 누군가가 나를 나가라고 부탁을 할 수 있게 교수에게 허락을 해주었다가 되겠죠. 자, 반대로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 내가 오게 됩니다. 예를 또 들어보죠. 반대된 예를 꼭 들어봐야 됩니다. 자, 내가 이번에는 뭡니까? 부탁을 받은 거죠. I was asked. 내가 부탁을 받는 겁니다. 뭐라고? asked to go out.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는 거죠. 자,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받는 걸 남이 내게 하는 겁니다. 자, 역시나 somebody로 하죠. 자, made. 자,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게 강요를 했어요. 뭐 하도록? 내가 나가라고 요청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시켜서 나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다시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상.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바꿔주면 made 그 다음에 나만 바꿔주면 되죠. me. 이제 문제가 뭐냐면 was asked 하는데 어떻게 쓰느냐. 자, 나는 이 행동을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죠. 질문을 하는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야? 내가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누군가 시켜서 그 행위에 그 뭐랄까요, 그 행위에 뭐라 그래야 돼?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동사만 마음 놓고 제껴버리고 그냥 asked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me asked to go ou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Somebody made me ask to go out.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계속해서 얘를 계속 들어드릴 겁니다. 자, 아까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하나 문장을 만들어 보죠. The book. 자, the book was written. 책은 제 스스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수동형이 was written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근데 my daughter daughter다입니다. 자, my daughter have. 자, 내 딸이 뭘 했냐면 내 딸이 누군가에게 좀 부탁을 하는 거야. 모아달라고? 책을 하나 써달라고요. 시점이 약간 이상하니까 이걸 이제 is written으로 바꿀게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됩니까? 그대로죠. My daughter have the book. 책으로 하여금 쓰여지게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written만 적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in Korean 한국어로 써달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in Korean도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또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 The weather compel. 예, 저저번 시간인가요? 배운 그 투부정사를 목적에 보호로 쓴 동사를 응용을 하는 겁니다. 준사역 동사. The weather compel us to stay in the library. 예. 자, 이건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배운 걸 기억을 해보면 물주구문. 자, 강요 따위는 사물이 우리에게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뭘 해라고 강요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물이 우리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 뿐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 날씨는 우리가 도서관에 머물도록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날씨 때문에 우리는 도서관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또 문장을 만들 겁니다. 어떻게? 이 녀석 앞에다 이제 뭘 붙여주면 좋을까? The weather compel us to stay in the library. 예, 아니면 뭐 이건 근데 사역동사로 그 문장을 만들기가 좀 애매하네요. 대문자로 다시 쓸게요. Things made. 자, 이때 things라는 건 대명사였다면 아마 이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명사가 나오기 전에 그 대명사 지칭을 해주는 원래 일반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추상명사든 일반 명사든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thing s가 붙어있고 things로 나오게 되면 사건이나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상황이요. 자, 상황이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상황이 강요를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상황이 강요를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강요를 하느냐? 날씨로 하여금 우리 보고 도서관에 머물도록요. 강요를 하게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섞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hings made the weather. 이때는 compare 그대로 써주게 되겠죠. 왜? 여기서는 지금 논리적으로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날씨는 강요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The weather compelled us to stay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얘네는 이제 목적격이 이런 애들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주어 그 자체를 적어주면 되겠고 어차피 이거 compels를 썼어야 됐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이 녀석은 능동형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compel이라고 동사 원형으로만 바꿔주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날씨로 하여금 우리를 도서관 안에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상황이 날씨로 하여금 우리를 도서관에 머물도록 강요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사실 매끄러운 해석은 아닙니다만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사역동사라는 건 이 동사 원형이 쓰이게 되면 동사 원형의 원래의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갑니다. 유지를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원래 그 동사가 자주 쓰이는 문장의 형식이 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컴펠은 오형식 문장 구조, 즉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갖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적어 드린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만 동사를 응용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make, have, let과 관련된 사역동사 이야기였고, 이제 뭐가 있냐 하면 준사역동사라는 녀석들이 있죠. 다시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과거 분사만 씁니다. 근데 준사역동사인 누구는 help는 혹은 get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대신에 투부정사를 써줘야 합니다. 물론 help의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get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compel과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항상 투부정사를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compel이라든가 force, coax 혹은 oblige나 order와 같은 단어들이 뭐다? 준사역동사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은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수동형이다. 그럼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만 to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이제 사역동사, 준사역동사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help를 이용해서 또 쓰게 되면 차라리 이번엔 질문을 해보죠. Can you help me to find my work key? 예, 이건 뭡니까? 당신은 내가 열쇠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help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냥 돕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혹은 투부정사 나온지를 빨리 봐라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썼다면 그냥 날 도와줄 수 있나요? 하고 끝났겠죠.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려고 뭘 적어줬나요? 사역동사를 응용을 해서 오형식을 응용을 해서 투부정사 혹은 to를 뺀 find 동사 원형 부정사를 집어넣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뭐가 있나? help 다음에 help 아이고 country develop develop 자, 이건 뭔 얘기죠? 그 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주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 이제 뭘 쓸까요? 이번에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The developed country helps the country to develop economy. 아유, 이상하네. 쓰지 마시고 뭐랄까, 예, 좀 엽기적으로 DUFO라고 씁시다. DUFO helps the country to develop economy. UFO가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와줍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사역동사에다가 사역동사를 붙이는 건 안 될까요? 되겠죠. 어허, 이거 뭔 얘기냐? 얘를요? 이 자리에다 갖다 넣을 겁니다. 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사역동사에. 만들어보죠. The God. got에는 이제 덜을 붙이지 않으니까 잘. got, have, got has, DUFO, help를 써야 되겠죠? S 탈락시키고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help the country to develop economy. 사실 여기다 it를 적어줘야 되지만 그냥 여기는 뭐 그런 거 세세하게 따지는 거 아니니까 적고 싶으면 적어도 안 적고 싶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자, 해석을 하면 신은 부탁을 합니다. 누가 뭐 하도록? UFO로 하여금 그 나라의 경제를 도와줄 수 있게끔 혹시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가 되겠죠. 다시 신은 UFO가 그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의 성질은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가죠. 그래서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to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help the country develop its economy. 동사 원형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 동사 원형이 세상에 2번이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유부사구인 이제 투부정사구까지 또 붙인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지저분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꼬아서 내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 색깔을 통일시켜 드릴게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make 아래쪽에 적어봅시다. have, let 혹은 준사역동사인 help 그 다음에 get이라든가 oblige라든가 compel 혹은 order, force와 같은 동사들. 얘네는 사역동사, 얘는 준사역동사, 얘도 준사역동사인데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뭐가 옵니까? 뒤에 다시 목적어를 적어줍니다. 목적어 적는 거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뒤에가 달라요. 자, 목적어가 논리상 혹은 이미 쓰여있던 글의 내용상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면 동사 원형,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단지 변화가 되도록 되는 거면,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라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help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할 수 있다. to를 쓰건 안 쓰건 원형 부정사를 적어주고 역시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 얘네들은 어떻게 무조건 to 부정사를 적어야 되는 것이고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면 그렇지 않다면 과거 분사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전부 다 이제 강요하다, 허락하다, 부탁하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다시 make 쪽으로 갈수록 강요에 가까워지고 let으로 갈수록 허락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겠고 이 녀석은 부탁이 되겠고 얘는 강요가 되게 됩니다. 되나요? 강요의 느낌, 부탁, 그다음에 허락의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허용하다, 허락하다, have, 부탁을 하다, 물어보다, 혹은 make, 강요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직도 이제 혹시 수동에 과거분사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면 꼭 삼형식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개념을 다시 꼭 잡으셔야 되고, 물론 이제 지금 잠깐 볼 건 이제 번외편입니다. 번외편인데 이거는 나올 것 가끔가다 나오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들으실 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실 분 안 들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토익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좀 들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이 have라는 녀석은 사역동사인 녀석인데 특이하게도 이 목적어를 적어주고 나서는 왕왕 ing를 적을 때가 있어요.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적는 경우는 지각동사가 유일합니다. 지각동사. 지각동사는 뭐죠? 원형이나 ing는 능동의 형태,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수동의 형태였죠. 그러니까 원형과 진행의 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have란 녀석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동사 원형이라든가 과거 분사만 써요. 그러니까 ing가 애시당초 되지 않은 녀석인데 ing가 나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시키다의 의미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탁을 하다의 의미로. 그럼 그때는 도대체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로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목적어로 하여금 그 보어의 행동을 하게 하는데 뭐하다? 성공하다의 뉘앙스. 성공하다. 이런 뉘앙스가 있거나 아니면 뭐뭐한 상황에 처하다. 예,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걸로 해석을 하시든 아래 걸로 해석하시든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 주어의 능력이 그만큼이나 강해서 목적어가 보호 행위를 하게 하는데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만큼 이제 이 주어의 의지라든가 실행 능력이라든가 주어의 그 워낙에 힘이 막강해서 목적어가 보호 행위를 하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제 대충 이제 have에 대해서 배운 학생들 이렇게 보겠죠. 어이, working이 어떻게 나왔지? 틀렸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의사의 힘이 워낙에 능력이 혹은 힘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의사는 네가 다시금 걷게 만들어줄 거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위에 걸로 해서 이걸로 뉘앙스를 받아들이면 되겠죠. 얘가 워낙에 능력이 대단해서 네가 다시금 걸을 수 있게 지금 불구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금 걸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오케이?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ng 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얘의 능력이 워낙에 좋아서 혹은 힘이 좋아서 혹은 실행 능력이 좋아서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데 성공을 시킨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예, 꼭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맨 마지막인 유지, 발견, 상상 동사를 하고 나서 오형식의 심화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오형식은 워낙에 할 게 많아서요.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